우리 며느리 힘들까봐 전화도 잘 안 한단다. 처음엔 정말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남편 앞에서는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20분 뒤 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11통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들은 말. 우리 아들 오늘 뭐 먹였니?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모르는 시어머니의 두 얼굴이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부드럽고, 아들도 끔찍이 아끼고,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죠. 저 역시 결혼 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와 저에게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8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이제 봤네. TV 보는데 프로폴리스가 몸에 좋다네. 인터넷 쇼핑 잘 하잖아. 시댁 거랑 우리 아들 먹을 것까지 같이 주문해. 그 말을 듣는데 허탈하더라고요. 응급 상황도 아니고 건강식품 주문 때문에 근무 시간에 전화 8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10통, 또 다른 날은 12통, 가장 심했던 날은 무려 17통이었습니다. 회의 중이든 운전 중이든 지하철 안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가, 예. 오늘 우리 아들 아침 뭐 먹였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국은 끓여줬어? 반찬은 몇 가지 했고? 남자는 밥 잘 먹어야 해. 회사 다닌다고 대충 먹이면 안 된다. 남편은 30이 넘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윤혜는 아직도 초등학생 아들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들, 응, 엄마. 우리 며느리가 밥은 잘 챙겨주지? 괜히 내가 간섭하면 며느리 스트레스 받을까봐 참고 있어.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들 밥은 제대로 챙기냐고 저를 몰아붙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 결혼할 때 혼수는 전부 내 돈으로 했니? 네. 그러자 피식 웃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다행이다. 요즘은 가진 것도 없는 애들이 욕심만 많더라. 넌 그래도 양심은 있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대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알뜰해서 참 좋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애 드물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정이 떨어진 사건은 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벚꽃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벚꽃 축제였죠.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벚꽃 구경 갔다며? 네, 좋았겠다.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고 꽃 구경도 가던데. 난 올해 꽃이 폈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넌 시애미가 꽃 구경 갔는지 안 갔는지 관심도 없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편과 데이트한 것까지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여름휴가를 계획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둘이 여행 간다며? 네, 나도 데려가. 예, 주말에도 너네끼리만 놀러 다니잖니. 그러니 이번 여름 휴가 땐 나도 좀 데려가라. 어머니, 그게 숙소도 이미 다 예약했고요. 난 같이 가면 안 되니? 며느리가 생각이 있으면 먼저 같이 가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부부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툭 하면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들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계셨으면 이런 건 가르쳐 줬을 텐데. 그래서 어른 대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안타깝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시어머니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날만 13번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제 받아?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는 무슨? 어른 전화면 잠깐 나와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이번 주에 또 부산으로 놀러 간다며? 네, 네.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겸사겸사요. 그런데 갈 거면 나도 좀 같이 데려가자고 아들한테 말 좀 해. 그렇게 눈치를 주고 알려줘도 모르겠니? 그러니까 니들끼리만 놀러 가고 좋은데 각오하겠지. 누가 보면 너네만 가족인 줄 알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건 가르쳐 줬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저장해둔 통화 내역, 하루 17통씩 걸려온 전화 기록, 문자,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들 뭐 먹였니? 가진 것도 없는 게 시애미는 안 보이니?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네가 아들한테 엄마 좀 데려가자고 말해봐.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사 자리.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왜 나한테 하는 말이랑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달라?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녹음 다 들었어? 무슨 말이야, 녹음? 너 일부러 통화 내용도 녹음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으로 아내한테 하루에 10번 넘게 전화하지 마. 우리 부부 여행 따라오려고도 하지 마. 꼭 구경 가고 싶으면 아버지랑 가. 어머. 얘 좀 봐. 같이 가고 싶으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 왜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는 거야? 엄마가 아내를 존중해줘야 아내도 나를 존중해주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하루 10번 넘게 오던 전화는 끊겼고 툭 하면 저희 엄마를 들먹이던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행동이 들통나야 멈추는 사람도 있다는 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